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주말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말 뉴스는 여러분들 한 주에 한 10분 정도 시간 내셔서 이 주말 뉴스만 보신다고 한다면, 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꾸준히 이어갈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빨리 사거나 또는 빨리 팔거나 하는 여러분들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주말 뉴스를 한번 꼭 매주 빼먹지 말고 보시고요. 오늘 첫 번째 기사는 6월 불장 서울의 아파트 값이 꾸준하게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부에서는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서 위험하다 하는데 이 집 상승이 멈추지가 않아요. 계속 꾸준하게 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그 다음에 아파트만 뛰는 게 아니에요. 빌라들이 또 무섭게 뛰고 있어요. 자, 이 빌라들이 뛰는 이유, 여러분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과, 자, 임대사업자분들이 보증보험이 미가입 시 3천만 원 벌금으로 국회에서 이제 의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그대로 통과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이게 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인데 어떤 불합리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에 불장 서울의 아파트값 이달도 뜨겁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 7월에도 집값이 굉장히 많이 뛸 거라고 하는 기사고, 자, 양도세 중과 등 영향으로 매물이 잠겨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월 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양도세가 또 올랐어요. 7월 1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양도세가 71%죠. 그러니까 100을 벌면 71을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거는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물건들이 10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 사람은 100명인데 그러니까 집값이 막 뛰었죠. 근데 이게 7월 1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를 올렸어요. 82.5%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10개의 물건이 2개로 줄었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200명으로 늘었어요. 왜? 못 산 사람들이 계속 쌓이니까 수요자는 계속 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은 줄고 수요자는 느니까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거를 전문가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거를 계속 고수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양도세 중과를 계속 올리는 거를 지지하는 국민이 한 40% 정도는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40%의 사람들이 계속 지지하니까 이것 때문에 이 양도세 중과를 유지하는 건가? 근데 어떻게 본다면 집값이 계속 뛰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이 40%의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 40%의 사람들 대부분이 집이 없거나 어떻게 본다면 집값이 차익을 많이 못 보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좀 약간 슬픈 현실인 겁니다. 자, 이제 6월 달에 아파트 가격 지수 변화를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사 대책, 빨간색이 매매고요. 이 파란색이 전세입니다. 그래서 이사 대책까지 집값이 막 뛰니까 이사 대책을 발표했죠. 이사 대책 이후에 집값이 조금 잡혔어요. 잡혀가다가 공급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5월 이후에 다시 집값이 이제 많이 뛰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인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2월 이후에 전세가 비수기죠. 그러니까 2월 이후에 전세가가 좀 잡히다가 4월 이후에 이제 물건이 하도 안 나오니까 4월 이후에 조금씩 뛰기 시작하더니 5월, 6월 달에 전세가도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고, 이게 7월 달에도 쭉 연결돼서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집값 고점론이라 그래가지고 집이 굉장히 많이 뛰었으니까 사지 마세요. 큰 나중에 손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개인들은 이거 신경도 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 시점에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전년 대비 유의미한 수준으로 많이 공급되지 않는 이상, 집을 못 산 사람이 그동안 너무 많으니까 늘어나지 않는 이상 내년에도 지금과 유사하게 집값이 계속 알게 모르게 계속 뛸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정부에서 집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게 두 가지 방법으로 공급해요. 이제 신도시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이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신도시나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럼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2025년 정도에 입주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2022년, 3년, 4년, 이 3년 동안 신도시가 실제로 입주 가능한 제일 빠른 게 3년 동안 물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신도시의 대부분이 경기도라는 거예요. 실제 서울의 물량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의 실제 물량은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할 텐데, 이 재개발은 빨라야지 2027년도나 입주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은 약 3년에서 5년 동안 이 공급 부족에 굉장히 시달릴 거고, 이 신도시라고 하는 것도 본격적으로는 2027년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서울 같은 경우는 이 공급 부족으로 굉장히 시달릴 거니까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 집값은 지금처럼 계속 우상향으로 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댓글이 달려요. 이렇게 집값이 뛸 거라고 자꾸 불안 요소를 조장하니까 당신들 때문에 집값이 뛴다라고 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나쁜 말씀이고 나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죠. 모르면 안 되죠. 내일 비가 오는 게 기상청에서 비가 온다고 예보해서 비가 오는 건가요? 구름이 많이 모이니까 비가 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산을 준비하게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기상청에서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집이 굉장히 부족해서 집값이 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꽁 대신 닭, 아파트 거래 절벽에 빌라가 때 아닌 불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빌라로 수요가 몰려서 빌라 값이 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 연립증 빌라로 주택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빌라로 눈을 돌린 투자 수요가 겹치면서 불안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유세를 많이 올렸어요. 재산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그런데 이 보유세 기준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깁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똑같이 빌라도 7억, 아파트가 7억, 빌라도 7억이라고 한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 시세가 7억인데 공시가격은 뭐 77에 49 5억이라고 하면 5억 기준으로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보유세를.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이 공시가격이 좀 낮아요. 시세는 7억이지만 실제로 매매가는 3억 5천이면은 아파트보다는 세금을 훨씬 더 적게 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빌라로 수요가 몰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3억 5천짜리 7억 그래도 역시 사람들의 선호도는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높지 않냐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요 7억짜리 이런 빌라들이 재개발을 하면서 아파트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빌라가 아닌 아파트로 또 보는 겹쳐서 보이는 이런 현상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빌라 거래량이 이례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을 넘어섰다. 평상시에는 빌라보다 아파트 거래량이 2배에서 약 3배, 4배까지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빌라는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아파트보다는 빌라 거래량이 훨씬 더 많아졌다. 정말로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빌라가 거래되는 지역들 대부분 보게 되면 은평구, 그 다음에 그 강북구, 강서구, 도봉구 이런 지역, 그러니까 재개발이 많이 될 수 있는 지역, 재개발 노후도가 많이 높은 지역 위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가장 높지 않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라 매매가도 굉장히 뛰고 있어요. 매매가도. 그래서 우리가 평상적으로 봤을 때 서울의 연립주택 작년 8월 달에 3억 정도 하던 연립주택 평균 가격이 올 1월에는 3억 2천만 원, 그리고 5월에는 3억 2,800만 원. 즉, 요 한 몇 달이죠? 이 정도면 7개월, 8개월, 5달, 한 10달 정도 지났는데 약 10% 정도가 가격이 뛰었어요. 그러면 뭐 매매가가 10%가 뛴 게 많이 뛴 건가 아닌가라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빌라는 매매가격이 100이라고 한다면 전세가율이 80까지 돼요. 그럼 내 돈이 20, 전체 100%에서 20%만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집값이 10%가 뛰었다고 한다면요. 내가 들어간 투자금 대비 50%가 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뛴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한 7, 8개월 있다가 10이 더 뛰면은 10에서 10, 20%가 뛰는 거죠. 그러면 내 투자 금액 대비 100%가 뛰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뛰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는 생각보다 뛰기만 해준다고 한다면 차익은 굉장히 높게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빌라에 대한 수요를 보게 되니까 첫 번째 주택 수요가 빌라에 집중했다. 실수요. 첫 번째로 실수요자들이 많이 사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커지면서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약 300군데에서 400군데 정도를 재개발을 진행을 할 거고 이게 대부분 강북 쪽으로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북 쪽의 빌라들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선호도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서울의 전문가들이 당분간 빌라 매매값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 가격이 뛰기 시작한 게 올 3월부터 뛰기 시작을 했어요. 빌라에 대한 선호도가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발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빌라는 실제로 개발이 되건 안 되건 좋은 지역이건 나쁜 지역이건 간에 앞으로 향후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는 그냥 전체로 다 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떤 전체적으로 뛸 거니까 어떤
좋으냐 나쁘냐. 우리 아파트가 처음에 대단지 위주로 뛰었다가 작은 단지 위주로 뛰었다가 나중에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 않은 지역 아파트까지 다 뛰었단 말이에요. 빌라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개발이 될 만한 지역 위주로 뛰었다가 실수요자들이 살기 좋은 빌라 위주로 뛰었다가 결국 1년 반에서 2년 후에는 전체가 이제 다 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뛸 만한 지역들만 뛰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빌라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좀 약간 시간을 들여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보증보험 미가입 시 3천만 원 벌금이다. 집주인이 세입자 보험까지 가입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그 전세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라. 의무가 됐다. 이제 요게 이제 가결됐다는 거죠. 자, 16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해 특별법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임대사업자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보증에 보증보험이에요.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보험료 부담은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씩 부담하도록 했다. 예전에 이게 처음에 기사가 나왔을 때는 이거를 만약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했다. 형사처벌 조항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 같은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시세가 100이라고 하면 전세를 50에서 60 정도에 놨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시세보다 굉장히 싸게 전세를 놓고 있는 임대사업자들 무슨 잘못이냐?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한 거고 위법을 하지도 않았는데 단순하게 보증보험을 가입 안 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 야, 이거는 무슨 정말로 무슨 나라에 큰 죄를 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겼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유튜버들 기사들 막 난리가 났다 보니까 이제 한번 후퇴를 한 거죠.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찍어서 아마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물러났는데 이 임대사업자 이 보증보험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왜 무조건이 문제냐면 이 보증보험료를 어쨌든 돈을 내게 되잖아요. 이 내는 돈들이 전부 다 임대인이 내는 게 아니에요. 임차인들한테 전가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인 부담하고 실제로는 뭐 75%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임차인이 25%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7, 80%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임차인한테 진짜 필요하다면 좋긴 한데 이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가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왜냐면 예를 들어 이게 3억에 내가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3억에. 근데 이게 전세를 갖다가 1억 8천에 놨어요. 전세를. 그리고 이 사람은 융자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로 이 보증보험을 떼먹을 일이 없어요. 왜냐면 선순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3억이라는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아무리 못해도 2억 한 5천 정도 또는 뭐 2억 한 2천 정도에는 낙찰이 돼요. 그럼 1억 8천은 아주 안전하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굳이 뭐하러 가입을 해서 서로 간에 돈을 내야 되냐 이거예요. 보증보험을. 거기다 임차인들이 그러면 월세가 올라갈 거고 관리비가 올라가던 어떤 부분에서 의한 전가가 될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일단은 법부터 무조건 급하게 시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사업자 이 두 번째 큰 문제가 임대사업자 분들이 대부분이 비아파트 한 90%가 비아파트예요. 그럼 비아파트는 공시가격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 공시가격을 넘는 금액이 융자라든지 보증금으로 책정이 되면은 이 보증보험을 가입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내가 3억짜리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공시가격이 1억 5천이에요. 뭐 현실화율을 1이라고 했을 때 그냥 1억 5천. 그럼 공시가격이 1억 5천인데 이분이 융자 8천을 받고 있고 보증금을 갖다 1억에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합치면 1억 8천이에요. 그죠? 그러면 시세가 3억짜리 빌라에 1억 8천을 1억 8천이라는 돈이 총 자기 자본이 아닌 금액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1억이라는 보증금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 단순하게 이 1억 5천이란 공시가보다 1억 8천이란 총 금액이 높다고 이거를 보증보험을 가입을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은 이거를 갖다가 이게 맞출 때까지 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당장 돈이 있는 사람이면 상관없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빌라나 작은 것들을 임대사업을 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돈을 또 어떻게 구하고 또 융자는 또 어떻게 갚고 이런 부분들의 해결 방안 없이 아니면 이분들이 임대사업을 이제 그만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없이 그냥 법을 막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들도 굉장히 화가 나고 이거를 갖다 당장 해결해 주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뭐 예전에 형사처벌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난리가 난 거고 지금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증금의 10%. 그러니까 이분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1,000만 원이나 벌금을 갖다 계속 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임대사업자 하지 않고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을요, 국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그냥 일반 임대사업, 지금은 임대사업자만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전체 전세에다가 이거를 지금 적용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지금도 전월세가 폭등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만약에 전월세가 이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 전월세 값은 앞으로 계속 더더욱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법을 앞뒤를 앞뒤를 좀 보고 법을 만드셔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준비가 되지 않은 법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자꾸 선의의 피해자들이 계속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도 조금 약간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 기사를 갖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은 기존에 있던 뭐 규제는 이미 다 갖다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규제를 자꾸 만들어서 적용하니까 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준비 없이 그냥 막 적용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이 선의의 피해를 갖다가 임대인들한테 부담 또는 다주택자들한테 실제로는 부담시키려고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은 무주택자나 임차인들이 거의 다 모든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조금 한 번 더 또는 두 번 더 생각을 하시고 법을 만드셔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주말 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희 주말 뉴스를 계속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같이 눌러주십시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